네, 오늘의 히든카드 공개에 앞서서 목표가 도달한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철순 이사님의 종목이 목표가를 도달했는데요. 바로 8월 23일에 추천해 주셨던 GMBS 에코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8월 30일에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해서 빨간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면서 수익률도 점점 높아집니다. 39.31%의 수익을 기록을 했네요. 자, GMBS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밀리면 팔아야죠. 밀리면 팔자. 네, 이 기다려보고. 종목을 제가 반도체 종목으로 갖고 왔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반도체 종목들 공략하실 때 특히 전공정 그래도 볼만한 종목들이 있다. 하지만 그중에 반도체는 아직 그렇게 많이 살아나지 않았지만 다른 탄탄한 사업이 있으면 그런 종목들은 반도체 업황이 돌아설 때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GMBS 에코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스크러버 전문 기업이죠. 일단 태양광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요 3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태양광 사업이 잘 받쳐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반도체 쪽 다시 업황이 회복이 되면 그 매출이 더해지면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만한 회사니까요. 기술력 있고 실적 앞으로도 기대감이 있으니까 역시나 이 종목도 눌림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홀딩을 계속 하시는데요. 저는 이 종목은 그래도 3만 원은 무너지면 일단 수익을 다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점을 계속 뚫고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일단 상방 열어놓으시고 계속 한번 들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을 통해서도 수익률 꽉꽉 채워볼까요? 오늘의 히든카드는 어디서 키워드 잡을까요? 네, 창과 방패가 모두 필요한 시기입니다. 종목이 길죠? 야, 근데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섹터일지? 약점이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사실 해주시니까. 섹터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좀 실적 나올 만한 회사 자. 아, 실적. 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 네,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테마주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급등주 아니면 안 사시는 쭉쭉 분들. 나오니까요. 네, 수익률이.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게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수익이 9번 나다가 한 번 날아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9번 수익 나도 그 수익 났던 거 한 번에 다 넣었다가 변동성이 너무 반토막만 커서. 나도 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터지죠. 지금 사실 그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많지 않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고환율에 뭐 고금리에 고유가에 뭐 시장을 좀 압박하는 요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조금 더 포트폴리오 안에 실적이 좀 성장할 만한 섹터 아니라면 뭐 개별 종목이라도 실적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는 종목들을 좀 넣어 놓으셔야 계절을 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네. 창도 중요하지만 좀 방패 같은 실적주들을 가져가 보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네 설명 드려볼까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인테리어 좀 약간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뭐 주가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 인테리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Q의 증가가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수량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매출이 좀 늘어날 확률이 하반기 때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테리어 업종 같은 경우는 선행지표가요, 매매 거래량입니다.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매매 거래량인데, 매매 거래량은 사실 계약이 하는 시점, 부동산 계약을 하는 시점에 집계가 되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시공은 잔금이 결제가 돼야지 그때부터 시공이 들어가는데, 요 두 개의 시차가 한 3개월 정도 돼요. 분기로 치면 한 분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2분기 때 만약에 매매 거래량이 좋았다, 그러면 3분기 때 Q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질 확률이 높다. 인테리어 회사들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3분기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3분기 때 실적이 좋으려면 2분기 때 매매 거래량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선행 지표니까요. 그래서 2분기 때 매매 거래량을 봤더니 1분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3분기 때 Q가 늘어나면서 인테리어 업체들 실적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일단 지표상으로 선행지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 인테리어 업종의 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건축법 개정안 수혜입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화재들로 인해서 많은 건물들이 타고 그게 또 이제 안 좋은 재료들을 써서 더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건축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중불연 이상급으로만 재료들을 많이 써라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의 70% 이상이 거의
중불연도 안 되는,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재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 이후에는 중불연 또는 불연 이 두 가지 정도만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건자재라든지 인테리어 업체들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제 앞으로 그걸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안 좋은 것들을 만들던 분들은 이제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분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3분기 성수기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성수기가 겨울 빼고 거의 대부분입니다. 인테리어 쪽. 봄하고 가을은요. 웨딩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사철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날씨 좋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인테리어 수요가 좀 많기도 하고 여름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외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여행, 장기 여행, 휴가를 가잖아요. 그때 맞춰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꽤. 그래서 수요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여름, 봄, 가을 뭐 대부분 다 성수기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7월, 8월 여름 때 여행 가신 분들 이번에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인테리어 수요가 좀 있었다는 네. 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 뭐 9월도 이제 들어왔는데 가을입니다,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결혼식 2번이나 갔다 왔는데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아요. 네. 인테리어 시공하고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3분기 성수기 효과를 통해서 실적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업종이 바로 인테리어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으로 방어를 든든하게 해주는 방패 같은 종목 하나 담아 보겠습니다. 네. 후보 종목들 먼저 확인하시죠. 6가지 히든카드 들어와 있고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현대리바트, 한샘, KCC, 국보디자인, 나이온 캠텍, LX 하우시스. 다양하네요. 이건 창호도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건 정말 왜안 죄송합니다. 예. 다음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네. 이 가운데 오늘의 히든카드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사실 지금 차트상으로는 좀 여러분들이 빠지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네. LX 하우시스가 가장 대장주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자세히 들어보죠. 네, LX 하우시스 아마 차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7월 달까지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약간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3분기 호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테리어 업종들 매매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2분기 때 많이 늘었기 때문에 큐가 늘면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대표적인 인테리어 기업인 LX 하우시스 당연히 실적 성장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2분기 때도요.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무려 영업이익이 700% 이상 상승했던 기업입니다.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인 실적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회사의 어떤 이익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이익 개선이 되려면 원재료 가격이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안 좋았던 사업부가 있는데 그쪽도 사업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의 주 원재료가요, 뭐 PVC라든지 페놀 그리고 MMA 이런 원재료들이 있는데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게 이런 건자재 쪽 말고요, 자동차, 뭐 소재라든지 산업용 필름 이쪽이 조금 작년에도 좀 아쉬웠거든요. 네. 그런데 자동차 업황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러면서 회복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도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나 컨테이너 우림도 하락했고 PVC 가격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조금 약간은 좀 아쉬웠던 사업부도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 기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정책 수혜와 그다음에 고마진 제품들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부분인데 정책 수혜는 아까 말씀드렸죠. 건축법 시행령이 나오면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이 팔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마진 제품 중에 PF 단열재가 있는데 이거 고마진 제품이기 때문에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회사의 어떤 영업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인조 대리석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이런 고급 인테리어가 조금 많이 수요가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리석 수요도 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수요도가 늘고 있는 상태고 원재료 가격인 MMA 가격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인 실적이 실제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인 실적도 좋아질 것 같다는 점이 마지막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빠르게 만나볼게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시초가 접근 가능하고요. 비중은 5에서 10% 정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는 점, 그 다음에 목표가는요 55,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순 이사님의 이번 주 히든카드 LX 하우시스 전달해드렸습니다.